이제 세 번째 시간인 줄 알겠죠? 요즘 복장보 눈치채나요? 그래요. 황선주, 황한슬, 김수정, 김도영 좀 지루하지 않았나요? 1, 2교시? 그래요. 먼저 지난 시간에 이제 재심사를 통해서 처우 등급의 변경이 되면 그에 따른 처우들이 바뀌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접견 횟수도 늘어나고, 이를테면 전화 통화의 허용 횟수도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개방 처우급으로 등급 조정이 되면 월 5회 이내에 전화를 하고, 완화경비 처우급은 월 3회 이내에 한다. 일반 처우급, 중병기 처우급은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이렇게 한정해서 2회 이내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처우상 만약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개방 처우급, 완화경비 처우급 수용자의 전화 통화 허용 횟수를 늘릴 수 있다. 교정과 관련지어서 그러겠죠.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다랄지, 특히 운영하던 회사에 긴급한 일이 있어서 통화해야 한다고 찬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허용할 수 있겠죠. 또 이제 이러한 각호의 전화 통화도 일일 한 번에 하나는데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할 수도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또는 오락회 개최 등 소장은 개방 처우급, 완화 경비 처우급 또는 자치생활 수용자에 대해서는 월 2회 이내에서 경기 또는 오락회를 개최하게 할 수 있다. 한다가 아니에요. 다만 이제 소년 수용자에 대해서는 그 횟수를 늘릴 수도 있다. 그 자체가 또 교육일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처우에 대한 부분들. 사회적 처우 그러면 뭐가 가장 어떤 개념을 먼저 생각해야 될까요? 교정시설 내 생활도 가능하다면 일반 사회와 근접하게 해야 처우의 효과가 있다. 뭐 때문에? 자율과 책임성들 이런 걸 갖추기 위해서는, 갖게 하기 위해서는 가둬둔 상태에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한번 그런 예를 들었나요? 유럽의 학자들이 일본에는 교정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쓸 때 그런 표현을 써요. 마치 멍석 위에서 수영을 가르치는 것과 같은 일본의 교정 이러는데, 실제 제가 가봤을 때도 그런 느낌을 가졌어요. 굉장히 엄격해요. 기후제도가 사회적 처우에서 기후도 없고요. 어떤 통제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보다는 굉장히 엄정하다 그럴까요? 그런 처우들을 하고 있고, 사회적 처우가 굉장히 제한된 나라이죠. 아무튼 사회적 처우는 그러기 위해서 사회화, 여기서 말하는 사회화는 사회화의 어떤 교통권의 확대, 어떤 참여의 확대, 사회적 자원의 외부 자원의 안으로의 안에서 밖으로 나간 것만 아니죠. 사회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 사회화 가능한 한 그 접촉의 기회들, 교통권의 확대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가능하다면 개방시설, 개방처우, 개방화, 사회적 처우 그러면 사회화, 개방화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리포트가 하나 나갈 건데요. 사회 내 처우는 시설의 사회화, 개방화가 아니라 비시설 처우죠. 사회 내에서 해야 하는 거. 그래서 사회적 처우는 어떤 경우에도 그 중심이 운영 주체가, 관리 주체가 시설에 있어요. 밖에 나가서 설사 생활을 한다고 해도, 요즘은 희망센터 그래서 대기업체 기숙사에서 생활하게 한다고 하지만 관리는 어떻게 해요? 어차피 관리 주체는 시설이다. 가서 체크도 하고 안내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가석방이라고 하는 처우도 하고, 모든 교정 처우들이 시설을 중심으로 그래도 이루어져요. 시설, 사회적 처우도.
그냥 사회화 개방화만 할 뿐이죠. 근데 이제 사회 내 처우는 비시설적 처우다는 차이점이 두 개가 확연히 구별되는 거죠. 자료 한번 다시 볼까요? 리포트에 관해서는 수업 끝날 즈음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서 사회적 처우는 소장은 개방처우급, 완화경비처우급 수용자에 대하여 교정시설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특히 처우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만 일반 경비처우급 수용자에게도 이를 허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회적 처우로 뭐가 생각나나요, 여러분? 요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외부 통근 작업. 사회적 처우죠. 사회로 나갔다가 아침에 출근을 그리했다가 외부 통근이니까 저녁에 들어와서 시설 내에서 생활하고 잠도 그 안에서 자는 거. 또 희망센터 같은 경우. 대표적인 사회적 처우죠. 그리고 이제 기후라고 해서 기후는 특별기후와 일반기후가 있다고 그랬죠. 기후를 나가는 거, 집에 가는 거. 우리가 휴가 같은 개념과 약간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사회 견학. 뭔가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가끔 모범 수용자들이나 우량 수용자들에게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이제 사회 봉사. 그리고 이제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 행사였던 참석하게 하는 거. 저도 사회 봉사에 대해서는 저도 직접 나가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개방교도소 시절에 수용자들과 함께 김장 나누기 행사에 한번 참석해서 또 우리도 참여하겠다. 그래서 이제 일반 시민들과 같이, 물론 위험하니까 직원들도 함께 가고 개호 직원들 한 대에 올려서 같이 했어요. 자연스럽게 개호를 하면서 그렇게 사회 봉사 활동들. 또 천안에 있을 때는 그쪽에 의외로 가수원이 많아요. 천안, 성환 이런 데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봄이 되면 벚꽃이 많이 피어 있죠. 꽃 화접한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직접 나가서 했어요. 수영자들과 같이. 그런 사회 봉사 활동들, 사회 견학,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 행사에 참석하게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연극이나 영화, 그 밖에 문화 공연 관람하는. 이러한 활동을 허가하는 경우에 소장은 별도의 수용자 의료를 지정하여 있게 한다. 다만 처우상 필요한 경우에는 자비 구매 의류를 입게 할 수 있다. 물론 기후 같은 거 갈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죠. 집에 가는데 수용자복 입고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간처우란 말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할 게 있어요. 소장은 개방처우급 혹은 완화경비처우급 수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정시설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하여 사회 적응에 필요한 교육, 취업 지원 등 적정한 처우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모든 경우라는 것은 한 가지가 아니라 형기가 3년 이내인 사람, 잔형기가 아니라 형기 자체가, 그리고 범죄 수가 2회 이하인 사람, 재범까지만, 2번까지만, 그리고 중간 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너무 또 바로 나가면 안 되겠죠. 3개월 이상에서 1년 6개월 이하인 사람들. 그래서 개방 중간처우의 집은, 중간처우는 수용시설을 만들어요. 중간처우의 집 그러는데, 혹시 가보셨나를 모르겠는데 참관을 하게 되면은 교도소를 여러분들이, 안양교도소에 제일 처음에 만들었어요. 중간처우 집. 그래서 이걸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논란이 또 심해요. 기왕이면 중간처우 집이 일반 시민들이 있는 그런 사회생활하는 곳에 지어야 된다. 아니다. 관리하기 위해서 교도소 근처에 있어야 된다. 바로 외곽에. 그런 논란이 있지만은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간처우를 교정시설 바로 담밖에
애정문이라고 하는 곳에 밖에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우의 대상자 중 중간 처우를 받는 날부터 가석방 또는 형교 종료 예정일까지 기간이 9개월 미만인 수용자에 대해서는 지역사회에 설치된 개방시설에 수용해서 처우할 수 있다. 또한 이제 개인 작업을 수용자가 개방초급급 또는 완화경비초급급으로서 작업 기술이 탁월하고 작업 성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수용자 자신을 위한 개인 작업을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에서 굉장히 좋은 작업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작업은 어떤 물품의 생산 뿐만이 아니고 그림, 글씨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작업을 하루에 2시간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런 가게에서는 또 작업 도구가 필요하겠죠. 그걸 또 개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물론 관리는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으로 언제 볼 수 있냐면 10월 28일부터 교정본부에서는 10월 28일이 뭐죠? 교도관의 날. 그때부터 일주일간 정도는 전국 교정시설에 있는 생산 제품, 작업 제품, 그리고 서화, 글씨, 그림 같은 예술 작품 이런 걸 전시를 하죠. 참고로 그날 가면 좋은 물건을 싸게 팔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익을 얻고자 판매하는 게 아니니까 그날은 다 팔아요. 그래서 영치금으로도 쓰고 가족에게도 보내주고 이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소장은 수용자가 개방 초급급 또는 완화경비 초급급으로 직업 교육 등 작업이나 교육 등의 성격이 우수하고 관련 기술이 있는 경우에는 교도관의 작업 지도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직업훈련. 소장은 수용자가 개방 초급급 또는 완화경비 초급급으로서 작업 능력 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정시설 외부에 있는 공공기관 또는 기업체 등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처우들 어떻게 결정할까? 모든 처우들은 분류처우위원회에서 심의 결정을 해요. 심의 의결. 분류처우위원회는 소위 처음에 갖게 되는 처우 등급 분류심사 이 사항을 의결해요. 그리고 소득 점수의 평가나 평점, 매달의 평가, 소득 점수, 그리고 재심사에 하는 재심사 기간, 정기 재심사에 반영하는 그 소득 점수의 평점 등. 그리고 처우와 관련해서 소장이 심의를 요구한 사항. 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건 가석방 신청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해요. 소위 가석방 예비심사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가석방을 올릴 사람들을 결정해서 법무부에 상신한다. 서류를 제출한다. 이 기관에. 그 밖에 수용자의 수용 및 처우에 관한 모든 사항은 분류처우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위원장을 소장으로 하고 과장들 그다음에 간사를 두고 하는데요. 매달 10일 날 회의를 해요. 그런데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도 있겠죠. 임시 회의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들이 있어요. 갑자기 추가 가석방을 일선에서는 본부에 올려라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분류처위원회를 임시회의를 개최하는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임시회의는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으로 가능하게 하고 이제
의결할 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3분의 2 이상의 출석, 과반수 찬성.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소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분류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 중에서 간사 1명을 두어요. 보통 과장들은 뭐 전체는 아니지만 과장들은 특히 분류심사과장 같은 경우는 분류처우위원회 회원이기 때문에 간사 1명은 분류심사과에 있는 분류심사 담당이나 가석방 담당 등 주무 계장 정도가 이제 간사를 두어서 그 내용을 작성해서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었죠. 지루했을까요? 이게 소위 교정관계 법령집에 관련된 분리심사에 관한 사항들을 우리가 전체를 살펴본 거예요. 이 내용 중에 우리가 뭘 공부했냐면 사회적 처우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사회적 처우, 어떤 면에서는 그냥 개방처우 이렇게 표현도 하는데 사회적 처우가 꼭 개방처우인가에 대한 대체 용어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처우 그러면은 처우의 사회화 개방화 이렇게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회적 처우다, 개방 처우다, 뭐 동의어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개방적인 처우니까. 이러한 사회적 처우라 하면 시설 내 처우에 있어서의 너무 엄격한 규율, 격리 등을 통해서는 자율성을 갖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걸 완화해서 가능한 한 교정시설 내의 생활을 일반 사회와 비슷한, 일반 사회와 근접토록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용자를 일반 사회와 교통을 더 원활하게 하고 시설화에 따른 악영향과 인격의 파괴를 피하고 사회에 재적응을 용이하게 하는 처우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화, 개방화란 말을 쓴다. 그렇다면은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종류에는 개방시설에 의한 개방처우들, 대표적으로 어디라 그랬죠? 천안개방교도소 같은, 또 기휴제도, 그리고 가장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외부 통근제도, 밖에서 일할 수 있다. 그리고 희망센터처럼 외부에 있는 기업체, 대기업이라는 표현 말고요. 외부에 있는 기업체의 숙소, 기숙사 같은 곳 생활하면서 작업을 생활하도록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전부 사회적 처우고 교통권이 확대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가족 만남의 집, 가족 만남의 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사회적 처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는 도입되지 않지만은 주말 구금제도, 주중에는 밖에서 생활하고 주말에만 교정시설 내에서 있도록 하는 것.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지만 굉장히 적용이 어려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법감정 이런 부분 때문에 아직은 도입이 어려웠지만 사실은 좋은 점도 많죠. 가장 좋은 건 뭐겠어요? 저 집은 아버지가 교도소에 있대. 이러면서 가족들마저도 범죄인시하고 또 그 가족을 누군가가 그 생계나 또 가족의 경제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이런 부분들을 가능토록 하려면 주말에는 집에 있고 주중에만 수용된다면 그렇다면 정말 그 낙인 효과도 낙인을 가장 피할 수 있겠죠. 늘 집에 있기 때문에 교도소에 있는지를 모르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회적 처우의 대표적인 거죠. 그리고 이제 더 폭넓게 본다면은 이제 그리고 이제 사회 견학이나 사회 봉사, 외부 종교 행사 참석, 아까 말했던 연극, 영화 등 문화 공연 관람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사회적 처우인데 일반 사회와의 근접시키는 어떤 처우들, 이게 사회적 처우다.
교통권의 확대다. 폭넓게 교통권의 확대라고 한다면은 외부에 있는 자원들이 도와주는 것도 교통권의 확대겠죠. 교정위원이 와서 수용자와 같이 행사나 활동을 하게 하는 것들. 자, 그런데 이제 사회 내처우는 뭐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사회화 개방화가 아닌 소위 비시설적 처우.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사회 내처우. 교정시설 내에 있으면서 소위 교도소화, 악성 감염의 문제들. 또 정말 그렇게 효과가 있을지, 비인간적일지. 또 그렇게 함으로써 사회 내처우를 함으로써 갖게 되는 효과가 뭘까, 이 기능이? 교정시설의 과다 과밀을 피하게 되고, 사실은 잘 운영한다면 국가가 지불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리포트는 미리 예습도 될 겸 그런 개념을 사전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주의 강의는 사회적 처우와 사인의 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전에 여러분들이 예습하고 한다는 의미로 리포트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리포트 제목은 이렇습니다. 사회적 처우와 사인의 처우의 의의와 차이점. 소위 의의에는 또 제도적 가치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 이러한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갖게 되는 그 기능들. 그런데 두 가지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물론 이걸 레포트를 작성하다 보면 사회적 처우의 종류를 간략하게 쓸 수도 있겠고, 사인의 처우의 종류도 간략하게 쓸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일일이 다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강의에 때 이야기를 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A4 용지 3매 이내 정도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해서 날짜는 여러분들이 다음 주 강의 날이 5월 18일이잖아요. 그런데 5월 19일이 초파일이어서 5월 21일이 금요일인가요? 5월 21일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제출할 곳은 cgr0917 네이버로 보내주면 제가 챙겨볼게요. 어렵지 않겠죠? 모든 교정학 책이나 관련 자료들 속에서는 사회적 처우와 사인의 처우들이 설명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살펴보면서 그걸 A4 3매 이내로 요약하고 정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번 주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주에 봐요.